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한국군이 구조 개혁을 통해서 2사단 노도부대를 개편해서 공중 강습사단으로 만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수송기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 수송기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군에서 대형 수송기 2차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2차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어서 우리 방위산업 관계자들, 방사청 관계자들이 스페인에 가서 지금 이 후보 기종 중에 제일 덩치가 큰 에어버스의 A400M 관련한 현장 실사를 하고 있다는데, 이 기종이 어떤 기종인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군에서 총사령관이죠. 게라시모프, 러시아 연방군의 총참모장이면서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총사령관을 하고 있는 이 게라시모프가 굉장히 큰 위기를 맞았다. 그래서 이 아주 큰 사고를 칠 수 있다라고 영국 정보부 그리고 체코에서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우려스러운 내용인데요. 어떤 분석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인균의 군사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5가지 단신을 먼저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대공세를 앞두고 최신 중국제 DJI 매빅 3T 드론을 대량 도입하고 있다 라는 소식에서부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대공세에 앞서서 방어진지에 투입할 방탄 벙커를 공급 중에 있다 라는 소식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르면 4월 중 대공세를 시작할 것으로 알려진 우크라이나군이 최근 300대의 DJI 매빅 3T 드론을 조달해 일선 부대에 배치했다는 소식입니다. DJI 측은 우크라이나에 공식적으로 해당 드론을 수출한 적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쾌재를 부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이 최근 엄청난 물량의 미군 차량과 장비들을 복원해 일선에 배치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동안 예산과 기술, 부품 확보 문제 때문에 미뤄졌던 복원 작업이 최근 1,500여 대가 넘는 차량이 복원될 정도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가 AH-24E 아파치 가디언 공격 헬기에 탑재할 차세대 공대지 미사일로 이스라엘제 스파이크 엔로스 모델을 채택하고 이스라엘과 도입 계약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8km에 불과한 헬파이어 미사일 사거리의 3배가 넘는 이 신형 미사일, 우리나라도 도입을 서둘러야 할 것 같습니다. 극심한 포병 전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러시아가 MT-12 100mm 견인식 대전차포를 대량으로 복원해 전선에 투입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 포는 워낙 낙후된 포병 전력을 가지고 있던 우크라이나가 주로 사용하던 모델인데, 152mm와 122mm 주력 야포들이 대부분 소진되면서 러시아군도 이 구형 화포를 주력으로 사용하려던 모양입니다. 우크라이나군 대공세에 맞설 준비를 하고 있는 러시아가 주요 방어선 건설 현장에 주거용 벙커 블록을 대량 공급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병력들이 쉴 수 있는 일종의 조립식 벙커인데 152mm 포탄의 파편을 방어할 수 있는 방어력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네, 이 사진이죠. 바로 중국제 DJI사에서 만든 매빅 3T라는 버전인데, 현재 매빅2 한 180만 원 하는 매빅2가 굉장히 큰 활약을 했고, 이제는 신제품 3T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항속거리가 더 길어졌다고 해요. 한 2시간 정도의 채공 시간을 보여준다고 하니까, 이 3T 이거 지금 300대를 이렇게 대량 도입해서 우크라이나군에 준다. 왜냐, 대공세를 하려면 이제 정찰을 하고 적 포병진지, 적 포병들 다 탐색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 DJI 사에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할 것 없이 다 불만이 있어요. 왜냐, 러시아는 왜 이거 우크라이나에 주냐, 대량으로 주냐 라고 중국의 DJI에게 따지고, 우크라이나는 왜 러시아에게 주냐, 러시아는 제재 대상인데 이걸 왜 주냐, 그럼 당신 제재 위반이야 이러는데, DJI사는 초질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수출한 적 없다, 수출 안 한다. 왜냐, 이거 뭐 그냥 온라인으로 아무나 그냥 다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사가지고 여기저기 사가지고 갖다 주면 되니까. 그래서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 활약하는 이 DJI 매빅 드론, 이것 때문에 DJI사의 주가는 올라가고 매출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완전히 그냥 DJI가 이번
전쟁의 최대 수혜자가 아닌가 생각되고, 우리도 뭐 대대급 무인기가 리모 아이 뭐 수천만 원짜리 이런 거 무슨 필요 있습니까? 그냥 뭐 이런 거 200만 원짜리 180만 원짜리 이거 가지고 잘 보면 되죠. 그리고 전쟁 가보니까 그냥 뭐 팡팡 떨어지는데 3천만 원짜리 1억짜리 대대급 드론 30년 쓰는 거 30년을 왜 씁니까? 200만 원짜리 사면 되지. 그래서 3천만 원짜리 사가지고 30년 쓰기 위해서 그 운영 유지 경비로 뭐 1년에 뭐 100몇십만 200만 원 쓰지 말고 그냥 3년에 하나씩 이런 거 사면 되지 않나. 대대에서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게 이제 답이다. 그래서 군용이라고 해서 굳이 밀스펙을 적용해가지고 200만 원이면 될 거를 3천만 원, 1억 뭐 이렇게 해서 할 이유가 뭐 있냐. 그냥 이런 거 3년씩 5년씩 쓰고 버리고 또 새 거 사고 신제품 완전히 그냥 계속 성능계랑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계속 나오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 답이다 라고 생각하고요. 자, 탈레반이 돈이 없어가지고 미군이 남기고 간 그 어마어마한 장비들 복원을 제대로 못했는데 최근에 그냥 갑자기 확 한다라는 겁니다. 한 1,500대 이상을 갑자기 복원을 했는데 이 돈이 어디서 났냐. 그래서 탈레반의 원래 주수입원이 양귀비, 아편 원료인 양귀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딘가에서 양귀비를 대량으로 지금 생산, 유통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러지 않으면 이 돈이 어디서 났을까라는 의문이 좀 듭니다. 자, 그리스가 AH-64E 아파치 가디언, 우리 한국군도 가지고 있는 이 아파치 가디언 공격 헬기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스파이크 앤로스 그 대전차 미사일을 사겠다. 이스라엘제죠. 미국도 이거 삽니다. 그런데 이게 왜 헬파이어를 안 하고 이걸 하냐? 이제 헬파이어는 사거리가 8km. 그런데 이건 25km. 그러면 8km면 되지 않나? 자, 이제 이 가디언 이 형에 와가지고 이 롱보우 레이더를 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우리 한국도 지금 이제 업그레이드 할 텐데 20km까지 탐지해요. 그전에 한 10km 탐지했죠. 20km까지 탐지하는데 그러면은 왜 20km까지 탐지해야 되냐? 적의 북한도 그렇고 중국, 러시아도 그렇고 이제 이 북한도 SA-12, SA-13 같은 이 야전 방공 체계가 보병,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뭐 이런 야전 방공 체계가 한 사거리 13km까지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적의 이 방공, 야전 방공은 13km까지 늘어났는데 나의 펀치가 지금 헬파이어니까 8km. 그럼 8km 안으로 들어가면 미사일 맞죠? 그래서 이제 더 멀리 보는, 즉 SA-13보다 더 멀리 보는 20km 보고 그리고 보는 대로 때릴 수 있는 장거리 펀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미국도 이스라엘제 스파이크 앤로스를 도입해요. 우리 한국군도 지금 스파이크 가지고 있죠. 연평도 하고 이런 데 북한 해안포 때리려고. 그래서 우리 한국군도 이거 도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도 우리 한국의 국산 대전차 미사일 있죠. 천검 8km입니다. 아니 헬파이어 나온 지가 언젠데 그걸 지금 뺏겨가지고 그걸 벤치마킹해서 우리도 8km.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 방산업계에게. 아니 왜 8km입니까? 지금 북한 그리고 러시아 이 적성 국가들의 야전 방공 체계가 13km, 15km 이렇게 막 나오는데 그 밖에서 때릴 수 있는 거 해야죠. 군에서 ROC를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뭐 어떡합니까? 아니 군은 그러면 왜 도대체 ROC를 요구 조건을 8km로 합니까? 저는 이런 거 보면 우리 군인들의 그 상층부에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전쟁을 이기기 위한 무기를 사고 군대를 유지하고 하려는 것인지 아니면은 내 선배님이 가 있는 그 회사가 만들 수 있는 조건을 그냥 내가 제시해 주는 것이 나의 우수한 기량인지 이게 지금 뭐 헷갈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드는데 진짜 이건 황당한 거죠. 우리도 스파이크 앤로스 사든지 아니면은 능력된다 그러면은 빨리 25km짜리 우리도 빨리 만들든지 양자결단을 내려야 된다 생각합니다. 자, 러시아가 구형 MT-12 100mm 대전차포인데 이걸 야포로 쓰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대량으로도 실어오고 있습니다. 76mm 그 1939년에 만든 그거 지금 대거 복원해가지고 가지고 오더니 이제 그것도 또 모자라니까 야, 그 숫자 별로 없잖아. 또 갖고 와. 없어? 1961년도에 실전 배치했던 이 고색 창연한 100mm 대전차포 이걸 야포로 쓰기 위해서 가지고 온다. 와, 대전차포니까 뭐 파편이 확 비산하고 이런 것도 별로 없겠죠. 그래도 워낙 지금 이제 포병 화력 지원할
포가 없으니까 이런 거라도 지금 살려서 이렇게 지금 마구마구 가져오고 있는 러시아군의 현실 참 짠하죠. 자, 이런 마당에 우크라이나군의 대공세가 예상되니까 이제 살아야 되죠. 그래서 벙커, 이건 좀 잘하는 것 같아요. 벙커 안에 뭐 그냥 그 나무로 그냥 세우고 이렇게 흙 파서 이렇게 있는 것보다 요런 거 그렇게 하다가 이제 흙을 덮고 하면 아주 안전하겠죠. 요거 하나만 해도 152mm 야포의 파편을 견딜 수가 있는데 여기다 흙 덮고 여기 이제 환기구 같은 것도 있는데 흙 덮고 이러면은 이거 뭐 굉장히 방어력 강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뭐 몇 명씩 이제 들어가서 생활하는 요런 참호 벙커를 만든다고 하는데 야, 이렇게 되면 러시아군 조금 생존성 좀 강해지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소식 바탕으로 주요 소식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지난해 9월 시작된 공군의 대형 수송기 2차 사업의 후보 기종들에 대한 현지 평가가 시작되었다는 소식입니다. 공군과 방위사업청 평가단이 스페인에서 에어버스 A400M 기종에 대한 현지 평가에 들어간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한국군 평가단이 지난 3월 말 스페인 사라고사 공군기지의 제31 비행단을 방문했으며 현재 A400M 수송기에 대한 현지 실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스페인 공군 측이 현지 시각 4월 2일 밝혔습니다. 스페인 공군 제31 비행단장 호세 파니아과 대령은 한국군 관계자들이 우리 부대를 방문해 첨단 공중 수송 플랫폼인 A400M에 대한 현지 실사를 진행 중이라며 우리 부대 역시 과거에 C-130 계열 수송기를 운용하다가 A400M으로 큰 도약을 이루었던 만큼 기종 변화에 따른 장점과 전략적 이익들을 한국군에게 설명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7,100억 원을 들여 수송기 세대를 도입하는 대형 수송기 2차 사업은 1차 사업의 승자였던 미국 록히드 마틴의 C-130J 30을 필두로 브라질 엠브라에르의 KC-390, 유럽 에어버스의 A400M 등 3개 기종이 경합 중인데요. 공군의 이번 실사는 지난해 9월 입찰 공고가 나간 직후에 후보 기종들에 대한 첫 번째 실사입니다. 스페인 당국은 이번 A400M 판촉에 대단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현지 방산 전문지 인포디펜사는 27대의 A400M을 발주했던 스페인 공군이 오는 2025년부터 인도될 10세대에 대한 계약 취소를 검토 중이며 위약금 발생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물량을 제3국에 넘기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스페인 당국은 지난해부터 자국의 계약분을 승계할 해외 구매자를 찾아 나섰지만 A400M의 비싼 가격과 높은 유지비 때문에 구매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에어버스는 스페인 공군에 한국의 T-50 훈련기와 A400M을 맞교환하는 거래를 제안했지만 스페인 당국의 거부로 이 거래는 결국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A400M 모델은 플라이어웨이 코스트 기준으로 대당 1억 4,600만 달러에 달해서 6,700만 달러 수준인 C-130이나 5천만 달러 수준인 KC-390 대비 2배 이상의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는데요. 과연 다급한 스페인 정부가 수송기 가격을 얼마나 깎아서 제시할지 향후 협상 전개를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네, 에어버스에서 만든 A400M 꽤 큰 수송기죠. C-130보다는 훨씬 큽니다. 그리고 C-17보다는 좀 작아요. 우리 방사청 관계자들이 현지 사라고사에 있는 31 수송비행단에 가서 실사를 하러 갔다는 건데 이 비행단장이 지금 이제 이런 그 의전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실사를 하러 간 것이 마치 결정했다라고 비춰지면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A400M, 여기가 C-130. 뭐 이 원근감의 차이 때문에 더 커 보일 수는 있지만 어쨌든 훨씬 커 보이죠. 실제로도 더 큽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C-17. 사실은 이게 제일 큽니다. 그래서 이 C-130과 C-17의 중간 정도 크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유튜브를 첫 시작했던 2018년 10월 그때 극초창기 때 신인규 국방TV를 통해서 스페인 공군의 똥을 뭐 우리 한국이 치우냐 뭐 이런 이제 동영상 만들어서 스페인이 이 에어버스에서 자기네들이 이 A400M의 공동개발국으로서 자기네들이 사회했던 부담했던 그 약속했던 27대가 있죠. 그런데 이거 써보니까 너무 비싸고
운영 유지비가 너무 많이 나오고 시간당 운영 유지비가 엄청 많이 나오고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14대는 도입하고 13대는 취소하자. 근데 취소하려면 위약금 내야 되니까 어떡하냐. 그래서 이제 에어버스가 야 그러면은 한국 좀 넣어서 한국도 지금 수송기 사업하니까 한국에게 이거 팔고 니들 하려고 했던 거 팔고 그 대신 한국의 T50을 니들이 좀 사라. 니들도 훈련이 필요하지 않느냐. 라고 에어버스가 중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막으려고 왜? 그때 당시엔 이거 형편 없었습니다. 비포장도로 비포장 활주로에 착륙도 안 되었고 이 낙하산도가 옆으로도 뛰어내리지도 못했고 그거 이제 나중에는 다 수정해서 개선을 다 했다라고 해요. 지금은 이제 그 문제는 없다라고 하는데 운용 유지비가 비싼 거 이런 것들은 지금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 정부가 우리는 안 할래. 왜? 장애도 훈련기 필요 없으니까. 훈련기 필요해도 한국 거는 지금 생각이 없으니까.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다행스럽게도 취소가 됐는데 지금 다시 A400M을 한국 공군이 이제 해야 되는 판단해야 되는 이 시점이었는데 운영 유지비가 C132에서 압도적으로 비싼 이 A400M 과연 유지할까? 이 수명 주기 비용을 우리 방사청이 반드시 고려하겠죠. 현명한 판단 기대하겠습니다. 엉뚱한 이 에어버스 이쪽에 또 이 에이전트가 아주 또 세요. 그런 사람들하고 뭐 형님 동생 하면서 쓸데없는 결정 안 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특수군사 작전을 총괄 지휘하고 있는 러시아군 서열 2위 발레리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의 정치적 입지가 점점 약화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가 주도했던 겨울 공세가 실패했기 때문인데요. 이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게라시모프가 위험한 행동에 나설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러시아 연방군 총참모장 겸 제1국방차관으로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과 함께 러시아군 최고위 인사인 발레리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이 겨울 공세 실패로 정치적인 위기에 몰렸으며 이로 인해 게라시모프가 위험한 행동에 나설 수도 있다고 영국 정보당국을 인용해서 루마니아 디펜스가 현지 시각 4월 2일 보도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바로 밑에 있는 최고위 군령권자인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은 이번 전쟁을 총괄지휘하는 총참모장으로서 임무를 수행했지만 지난 1월 11일 세르게이 수로비킨 대장을 대신해 우크라이나 특수군사작전 합동군 사령관이 되어 실질적인 전쟁 지휘를 맡기 시작했습니다. 게라시모프가 지휘권을 잡은 것은 강력한 군령권을 가진 게라시모프에게 모든 권한과 자원을 집중해주면 겨울 공세가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푸틴의 계산이 깔려 있었는데요. 실제로 게라시모프의 지휘권 인수 이후 러시아군은 무자비할 정도의 공세에 나서며 우크라이나군을 밀어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게라시모프의 합동군 사령관 취임과 함께 푸틴이 러시아군에게 내렸던 스탠딩 오더, 즉 3월 31일까지 돈바스 전역을 점령하라는 명령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막대한 병력만 잃고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게라시모프에 대한 비난과 불평이 러시아군 수뇌부에서 쏟아지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국 정보당국과 체코 워싱턴 소식통들은 게라시모프는 겨울 공세를 통해 수만 명의 사상자를 내며 가을 동원령에서 확보한 병력 대부분을 소진했고 그 대가로 얻어낸 영토는 극히 미미한 수준이라며 3월 31일이 지나고 동계 공세가 실패로 결론나면서 누군가는 그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게라시모프가 합동군 사령관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영국 정보당국은 현재 러시아 군부에서 게라시모프의 입지는 느슨한 상태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총참모장 지위를 잃을 것 같지는 않다라고 전하면서 총참모장만 10년을 한 게라시모프는 잃어버린 입지를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러시아 정치 지도부가 용인할 수 있는 한계 이상으로 전쟁을 격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러시아에서는 게라시모프의 합동군 사령관 취임 이후 바그너 그룹에 이어 정규군에까지 도입된 돌격대전술과 이로 인해 발생한 막대한 인명피해에 대한 비난 여론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데요. 패전의 책임이 명확한 게라시모프가 계속해서 총참모장 자리를 유지할 경우에 이 문제 자체가 러시아 내부의 갈등을 폭발시킬 기폭제가 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게라시모프 이 사람이 10년 동안 러시아군의 총참모장을 유지해 오다가 이번
1월 11일 날 수로비킨 대장을 밀어내고 자기가 이 전쟁 총지휘자가 된 거예요. 자, 그랬는데 뭐 힘이 확 실리니까 그때부터 전차 갑자기 불레나라 들어가고 해갖고 박살나고 뭐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희생을 더 많이 내버린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3월 31일까지 푸틴이 돈바스, 그러니까 도네츠크주, 루안스크주 두 개주 100% 확보해 라고 지시를 내렸는데, 그래서 키예브에 그렇게 많이 그냥 그 추운데 공세를 했는데 못한 겁니다. 수만 명의 병력을 잃고 전차, 장갑차, 야포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뭐 아까 보셨듯이 MT-12 대전차포 이따위 이제 가지고 나와야 되는 이런 비참한 상황까지 내몰리면서 T-54, T-55 이런 걸 가지고 나오는 상황이 내몰리게끔 병력과 장비를 갈아넣고 얻은 게 뭐냐. 그래서 이 게라시모프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힘들게 됐다. 그러면은 이제 숙청을 하려면은 푸틴 입장에서 야, 이거 그래도 총참모장을 10년이나 했기 때문에 혹시 숙청하려면 반란하는 거 아니야? 야, 이거 안 되겠는데? 그리고 또 쇼이구하고 또 사이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야, 군권을 지금 다 갖고 있으니까 숙청하기도 뭐하고 또 안 하고 계속 거기 놔두면 계속 이 연대 책임을 물어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 지지도 지금 대선은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계속 떨어질 것 같고 큰일 났죠. 이런 이 진퇴양난의 상황에 푸틴은 빠졌고, 게라시모프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용인하기 힘든 더욱더 많은 병력과 장비를 갈아 넣어서 타개하려고 노력하겠지만, 원래 무능력한 자가 권력과 리더십을 갖고 있으면 최악의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지금 이 게라시모프에게 닥쳐 있다. 그로 인해서 러시아는 더 위험해지고 있다. 라는 상황. 게라시모프가 앞으로 어떻게 선택을 할지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